청소년 고민 해결법, 학업, 친구, 가족, 정신 건강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지쳤다면 이 영상은 꼭 보세요. 성적, 내신, 입시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위로. 친구 때문에 힘들다면 이 영상은 꼭 보세요. 친구와의 갈등, 외로움, 혼자라고 느낄 때. 부모와의 갈등으로 지쳤다면 이 영상은 꼭 보세요. 왜 부모님과 잘 지내고 싶은데도 자꾸 어긋날까? 꿈이 없어서 불안하다면 이 영상은 꼭 보세요. 꿈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나를 찾아가는 중이니까. 앞으로 뭘 해야 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건네는 이야기. 외모 고민으로 자신감이 흔들릴 때 이 영상 꼭 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마음,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자신감이 흔들릴 때 나를 지키는 따뜻한 한마디. 겉으로 웃어도 속은 힘든 청소년들, 이 영상 꼭 보세요. 청소년 정신건강,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고민들. 디지털 세상 속 청소년들의 고민, 이 영상 꼭 보세요. SNS와 인터넷, 청소년 마음을 흔드는 이유. 인터넷 중독과 비교, SNS, 온라인 괴롭힘부터 자존감 문제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부에 지쳤다면 이 영상은 꼭 보세요. 성적, 내신, 입시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위로.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이 마치 시험 같아요. 이 말에는 단순한 시험의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끊임없는 평가의 연속처럼 느껴진다는 깊은 피로감이 담겨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의 설명을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밀린 과제를 떠올려야 합니다. 과제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음 시험이 다가오고 시험이 끝났다고 해도 곧 성적표가 나오며 내신 성적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입시를, 고등학교에 가면 곧 대학 입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숨 돌릴 틈이 없어요. 뭔가 하나를 끝내면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돼요. 쉬고 싶어도 마음이 불안해서 못 쉬겠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 쉬는 시간마저 불안한 감정이 따라붙습니다. 어떤 날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다른 친구들은 잘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걸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그치는 마음, 더 잘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답답함, 그리고 그 안에서 자꾸 작아지는 자존감의 신호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지치고 무거워집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꾸만 스스로를 비교하고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결코 여러분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너무 많은 것을 혼자서 감당하려 애쓰고 있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학교, 학원, 숙제, 시험, 진로 고민까지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일들을 여러분은 매일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잘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느려 보여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비교보다는 자신만의 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누군가는 빨리 달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보다 더 깊고 넓게 자라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도 스스로를 향해 나는 왜 이럴까라고 자책했다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나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어. 청소년기의 삶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을 믿는 마음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성적을 받았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그 가치는 시험으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이야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친구 때문에 힘들다면 이 영상은 꼭 보세요. 친구와의 갈등, 외로움, 혼자라고 느낄 때 청소년기,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몸도 마음도 빠르게 자라고 세상에 대한 눈이 조금씩 열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시기엔 공부도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점점 늘어나지만 많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친구입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같은 것을 좋아하며 웃고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로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경험들. 친구는 이 시기에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존재를 넘어서 삶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학교 생활의 많은 부분이 친구와의 관계로 채워지고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루의 무게가 달라지기도 하죠. 좋은 친구를 만나면 세상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별것 아닌 말에도 깔깔 웃고 시험이 끝난 날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땐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청소년기의 많은 외로움과 불안을 견딜 수 있는 큰 힘이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친구 관계가 그런 따뜻함으로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룹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뒷말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롭힘과 따돌림을 경험하며 깊은 고통을 겪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항상 혼자인 것 같지? 다른 애들은 다 친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이 질문들은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듯한 정체성의 흔들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여운을 남깁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지만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없고 다가가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은 또다시 자신을 외롭게 만들고 그 외로움은 자신을 점점 작게 느끼게 하죠. 하지만 이럴 때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사실 이런 고민은 많은 청소년들이 한 번쯤은 겪는 감정입니다. 친구 관계는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어렵지만 청소년기에 특히 더 예민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건 그 시기에 우리가 아직 나를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나에게 편한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부딪히는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나 존재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아프게 했더라도 그것이 곧 나의 전부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외롭게 느껴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지금의 외로움과 아픔이 있었기에 더 소중하고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혹시 오늘도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잠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 느끼는 이 외로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누군가에게 따뜻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친구 관계는 언제나 정답이 없고 때로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알아가고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조금 힘들고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관계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묵묵히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소중하고 잘하고 있어요. 부모와의 갈등으로 지쳤다면 이 영상은 꼭 보세요. 왜 부모님과 잘 지내고 싶은데도 자꾸 어긋날까?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몸이 성장하고 생각도 깊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부모님의 말씀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엔 엄마 아빠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한 곳이었지만 점점 그런 거리감이 생기면서 왜 이렇게 자꾸 부딪힐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과 잘 지내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그런데 마음처럼 잘 안 돼요. 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대화를 잘 해보고 싶은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달라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꺼내기 전에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부모님의 기대와 내가 원하는 삶이 다를 때 그 간격은 생각보다 깊고 넓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길을 걷기를 바라지만 나는 내 관심사나 꿈을 따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설명하려 하면 부모님은 현실을 몰라서 그래, 철이 덜 들었구나 라고 말하고 나는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라고 속상해집니다. 이렇게 대화는 점점 단절되고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아이들의 마음엔 혼란스러움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가 어려울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저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을 뿐인데 그 마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답답하고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은 단순히 말 몇 마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경험, 서로 다른 관점이 부딪히는 것이기에 때로는 깊고 오래된 감정들이 엉켜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벗어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복잡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 역시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때로는 오히려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더 깊고 무거운 아픔이 가족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가정 불화, 가정 폭력, 경제적 어려움, 부모님의 심리적 불안정 같은 문제들은 말로 꺼내기조차 힘든 깊은 상처로 남아 아이들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학교에서도 속마음을 드러내기 어렵기에 많은 아이들이 그 아픔을 조용히 혼자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종종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 집만 이런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가족이 이렇게 된 걸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겪는 혼란과 감정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같은 고민을 하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탓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모습은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녀도 없어요. 모두가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고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부딪힘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성장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가족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조금씩 이해해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들고 대화가 잘 되지 않아 속상하다면 마음을 조금만 덜어내도 괜찮아요. 이런 내 마음도 괜찮아. 꼭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 나는 지금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 마음을 조금씩 꺼내놓을 수 있는 어른 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학교 선생님, 상담 선생님, 믿을 수 있는 친척, 혹은 전문 상담사도 좋습니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천천히 말로 풀어내며 내 마음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항상 순탄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조용히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그 복잡한 마음 안에서도 당신은 충분히 노력 중이에요. 가족 안의 아픔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은 소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존재예요. 부모님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 생기는 답답함까지. 그 모든 감정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다독이며 당신 자신과의 관계부터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꿈이 없어서 불안하다면 이 영상은 꼭 보세요. 꿈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나를 찾아가는 중이니까. 앞으로 뭘 해야 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건네는 이야기. 청소년기,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몸이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세상을 보는 눈도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하는 때죠. 이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떠올립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앞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지?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아주 진지한 물음이죠. 어떤 친구들은 그런 고민을 일찍부터 하고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아직 그런 생각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해합니다.
자아 정체성이라는 말, 어쩌면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건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릴 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정해주는 길을 따랐지만 청소년기부터는 점점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라는 무게 있는 책임이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뚜렷한 꿈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꼭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나중에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야. 이렇게 뚜렷한 목표를 가진 친구들을 보면 그 곁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왜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지? 나만 꿈이 없는 걸까? 이대로 시간이 지나도 괜찮을까? 하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12살의 꿈을 정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20살, 30살이 되어서야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알게 되기도 해요. 중요한 건 그 시기의 속도보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은 때로는 설레고 기대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리고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작은 희망을 품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아주 막막하고 두려운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일까? 부모님이 원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다를 땐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재능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물음들은 밤에 혼자 누워 생각할수록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바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나는 멍하니 한자리에 있는 느낌. 부모님의 기대는 높고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고 나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조차 잘 모르겠을 때. 그럴 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마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기의 혼란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는 건 마치 짙은 안개 속을 천천히 걸어가는 것과도 같아요.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아주 조금씩 시야가 트이고 그러면서 나만의 방향을 정해 나가는 거죠. 때로는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선택을 후회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이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것도 하나의 큰 배움이고 그렇게 다양한 길을 탐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막 길을 고민하기 시작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꿈이 뚜렷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직은 모호한 상태 그대로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지금, 그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성장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혼자서만 걸어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 상담 선생님, 부모님, 멘토, 혹은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고민하는 시간들이 나중에 분명히 의미 있는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천천히 자신만의 삶을 그려갈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가는 일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멋진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는 중이에요. 그 시작이 비록 막막하고 불안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멋진 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그 질문을 마음속에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그 물음 속에 이미 여러분의 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모 고민으로 자신감이 흔들릴 때 이 영상 꼭 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마음,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자신감이 흔들릴 때 나를 지키는 따뜻한 한마디. 청소년기에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코가 너무 크진 않은지, 눈이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 피부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에 대한 불만. 이제는 그냥 지나치던 얼굴이 하나하나 신경 쓰이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거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는 일도 점점 잦아집니다. 이 시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자신을 비교합니다. 쟤는 왜 이렇게 말랐지? 쟤는 피부도 좋고 키도 크고 다 가졌네.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점점 더 불만을 느끼기 시작하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왜 이렇게 뚱뚱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자꾸 떠올라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특히나 SNS와 유튜브, 방송 매체를 통해 화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그런 비교는 더 심해집니다. 누군가는 필터를 사용한 사진이나 완벽하게 꾸며진 모습일 뿐인데도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과 다른 자신은 점점 부족하게 느껴지죠. 나는 왜 저렇게 멋지거나 예쁘지 못할까? 나도 저런 얼굴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들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친구가 별뜻 없이 던진 말, 오늘 좀 피곤해 보여. 같은 말조차 내 얼굴이 이상하다는 건가? 오늘따라 더 못생겨 보인다는 뜻인가? 하는 식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그렇게 마음속에는 작지만 날카로운 상처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감을 앗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친구들처럼 예쁘지 않을까? 나는 왜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할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자존감을 흔들게 만듭니다. 한번 스스로를 부정하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공부든 친구 관계든 모든 것이 위축되어 버릴 수 있어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축소시키고 밝게 웃고 싶어도 그 웃음이 자꾸 어색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럴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혼란과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성장통이라는 것. 청소년기라는 시기는 단지 키나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자아, 자기인식도 함께 자라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민감함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에요. 어른들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거울을 보며 어색한 눈매에 속상해했고 친구들과 비교하며 몰래 울기도 했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 아팠던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알게 됩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특정 기준에 맞는 외모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사람은 모두 다르게 생겼습니다.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작고 누구는 눈이 크고 누구는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생기 넘치는 눈빛이 매력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한 미소에서 따뜻함이 묻어나죠.
모양은 다르지만 그 모든 모습에는 저마다의 특별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건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아직은 어렵겠지만 천천히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이 모습으로도 괜찮아. 내가 가진 모습에는 분명히 나만의 멋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거울 속 당신의 얼굴도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 그 이상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언젠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거울을 바라보며 한숨 쉬게 될 때면 이렇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 이 모습도 충분히 소중해.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겉으로 웃어도 속은 힘든 청소년들, 이 영상 꼭 보세요. 청소년 정신건강,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고민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은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족과 일상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불안감이나 우울함, 그리고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이 자리 잡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밝고 씩씩해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수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가끔 주위 친구들에게 괜찮아?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별다른 생각 없이 응, 괜찮아 라고 대답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감추고 싶은 마음, 혹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숨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속엔 말하지 못한 슬픔, 두려움, 혼란, 외로움 같은 감정들이 깊게 숨겨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지금 이 시대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성적, 진로, 친구관계, 가족 문제, 사회적인 기대와 압박 등 그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다 보니 마음이 지치고 아픈 청소년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마음의 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를 힘들게 하는 무게가 되어 그들을 괴롭힙니다. 정신건강이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개념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 참으려 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감정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면 점점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힘들 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하죠.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괜찮니? 라는 질문 뒤에 정말 괜찮은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누군가가 있어준다면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청소년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함은 결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혼자 참지 말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더 행복한 내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작이 될 거예요. 정신 건강의 중요성은 결코 과장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이 마음껏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계속 보내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 세상 속 청소년들의 고민, 이 영상 꼭 보세요. SNS와 인터넷, 청소년 마음을 흔드는 이유. 인터넷 중독과 비교, SNS, 온라인 괴롭힘부터 자존감 문제까지. 요즘 청소년들에게 SNS와 인터넷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손에 쥐면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는 영상도 보고 새로운 정보도 얻으며 시간을 보내죠. 이렇듯 온라인 세상은 청소년들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익숙한 세상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고민거리이자 어려움을 안겨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SNS와 인터넷은 우리에게 빠르고 편리한 소통수단을 제공하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과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괴롭힘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점점 더 많이 알려지고 있죠. 친구들과 대면할 때는 웃고 지내지만 온라인에서는 누군가의 무심한 댓글이나 악의적인 메시지가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이버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 더 무섭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워서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사생활이 쉽게 노출되는 문제도 큽니다. SNS에 사진 한 장, 짧은 글 하나 올리는 것이 순간일지라도 그 정보는 쉽게 퍼져나가 누구나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소하게 생각했던 행동이 생각보다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청소년들은 항상 조심스럽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세계는 현실보다 훨씬 자극적입니다. 반짝이는 화려한 사진들, 완벽해 보이는 친구들의 모습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일상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며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나는 왜 저렇게 멋지지 못할까? 나는 왜 나답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은 점점 자존감을 낮추고 우울한 감정을 키우기도 합니다. 더불어 인터넷과 SNS의 매력에 빠져들어 하루 종일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게 되는 디지털 중독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와 소통의 수단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온라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면서 공부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불안해하거나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 힘들어하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세상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깊이 흔들기도 합니다. 실제 현실에서의 고민에 더해 인터넷과 SNS 속에서도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자극과 정보가 마음을 지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고민을 혼자서만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관심이 있다면 청소년들은 조금 더 건강하게 온라인 세상과 현실을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자신의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SNS와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즐겁고 유익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라는 중요한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온라인 세상에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도 꼭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